안녕하세요. 설명이짱이에요. 약장TV입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이유는 인체의 체온을 조절하는 시스템과 추위에 대한 민감도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고 느끼는 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바로 뇌하수체 때문에, 갑상선 기능 때문에, 기초대사량 때문에, 혈액순환 때문에, 지방 근육량 때문에 달라집니다. 이 뇌하수체는 뇌의 가운데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뇌하수체는 체온을 세팅해 줍니다.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한 체온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36.5도다. 이것을 뇌하수체가 딱 정해서 36.5도가 되게끔 유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세팅 값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뇌하수체에서 36.3도로 세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몸은 36.3도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춥게 느껴지고 더 추위를 많이 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갑상선입니다. 갑상선은 이 목 한가운데 있는 게 갑상선인데요. 이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은 기초대사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 갑상선 호르몬이 많으면은 조금 더 기초대사량이 많아서 열이 더 잘 발생할 수가 있고, 이 호르몬이 부족할 때 그럴 때 열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고 체온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초대사량입니다. 갑상선하고 상관없이 기초대사량 자체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초대사량 차이에 의해서 열이 많이 나는 사람, 열이 적게 나는 사람,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 몸의 한가운데 있는 따뜻한 혈액을 이 손발이나 피부 끝으로 빨리 보낼 수가 있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열 전달 속도가 좌우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은 조금 더 춥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량과 근육량도 추위를 많이 타는데 중요한데요. 지방을 태워서 열이 발생되는 원리이고요. 근육이 일을 해서 열이 발생되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량과 근육량이 우리가 추위를 많이 타고 안 타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뇌하수체, 갑상선 기능, 기초대사량, 혈액순환, 지방, 근육량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추위를 많이 느끼는 체질이 됩니다. 이 뇌하수체는 뇌하수체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체온의 그 세팅 값과 매우 밀접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우울한 증상이나 우울증이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의 성격이 조금 우울한 사람,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세로토닌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온 세팅 값이 좀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은 춥고 외롭고 서글프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추위를 많이 느낀다면 혹시 약간의 우울한 감이라든지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갑상선 기능입니다.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면 호르몬 분비가 적게 되는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춥습니다. 더 춥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기초대사량, 기본적인 에너지의 소모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자동차를 비교를 하면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부웅 하면서 공회전이 돌아가잖아요. 엔진이 공회전이 돌아가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에너지 소모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식사 습관, 평소의 생활 습관, 우리 몸의 근육량, 그리고 나이,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기초대사량이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기초대사량이 적은 사람들은 열을
적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 문제, 따뜻한 양질의 피를 얼마나 손, 발, 피부로 잘 보내줄 수가 있는가, 이게 관건인데, 말초동맥 질환이 있거나 그 혈액 흐름이 좀 잘 안 되는 사람이라든지, 빈혈,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신경이 예민해 있는 사람, 신경이 예민해 있으면은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렇게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이 말초 끝으로 가는 그 혈관이 줄어듭니다. 좁아져요. 그래서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손발 피부 끝으로 혈액이 적게 갑니다. 그리고 과식, 일시적으로 과식을 했거나 만성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과식으로 그리고 소화불량으로 혈액이 이 장 쪽으로 조금 더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 쪽으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장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손, 발, 피부에는 혈액이 조금 적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더 체온이 낮아지거나 더 춥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량과 근육량인데요. 그러면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뇌하수체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세로토닌을 보충해주는 방법이 추위를 안 타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의 원료가 무엇이냐? 바로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그 아미노산인데,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은 세로토닌의 원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우울한 데는 고기를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그 재료, 합성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 B6, 비타민 C, 그리고 여러 가지 마그네슘, 아연, 뭐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우울증에 좋은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은 말초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에 혈액 흐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말초동맥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은, 혈압계가 집에 있으시면은 오른쪽 팔의 혈압과 왼쪽 팔의 혈압을 한번 재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팔보다 왼쪽 팔이 혈압이 유난히 낮다. 왜 낮으냐면은 이쪽에 혈관이 막혔으니까 혈압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혈액 흐름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혈압이 낮게 나옵니다. 이 오른쪽 왼쪽을 비교했을 때 이게 똑같으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 양쪽이 많이 차이가 나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 그리고 팔의 혈압과 다리, 발목의 혈압을 또 재봅니다. 누워가지고 발목 혈압을 잰 거와 팔 혈압을 쟀을 때 그 발목, 다리의 혈압이 좀 낮아요. 팔보다. 그러면 다리의 혈압이 왜 낮죠? 다리에 피가 잘 안 들어가니까 혈압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말초동맥 질환이 있어서 혈관이 좀 막혀서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다리 혈압이 낮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수록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다. 그래서 병원에서 혈액순환제를 처방 받으시도 하고, 아니면은 집에서 마늘, 양파, 오메가3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은 혈액순환에 좋은 그런 건강기능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빈혈, 혈액 속에 산소가 많아야지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데, 왜냐면은 산소가 많은 그 혈액을 공급을 받아야지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서 일을 해가지고 열을 내면서 추위를 안 느낄 수가 있는데, 빈혈인 경우에, 빈혈에는 비타민 B6, 비타민 B12, 엽산, 철분제, 이런 빈혈에 좋은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그 빈혈 수치를 확인해 주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신경예민, 교감신경이 활성되면 말초혈관이 수축돼서 피부의 온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편안하게 릴렉스 이완요법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 비타민 B6, 마그네슘, 태아닌, 신경안정제 이런 것들을 드시면은 신경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과식,
만성 소화불량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장으로 혈액이 몰리기 때문에 말초혈관이 수축돼서 피부의 온도가 감소해서 더 춥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제를 드신다든지 병원에서 위장약을 타서 드신다든지 이렇게 위장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약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방을 태워야지 열이 납니다. 지방을 태우는 지구력이 좋은 운동, 꾸준한 운동이 지방 태우는 데 좋고요. 그리고 지방을 태우는 음식을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지방을 태우는 음식이 뭐냐면은 매운 향신료, 다이어트 보충제. 그런데 매운 향신료 같은 경우에는 고추, 후추, 계피, 카레, 생강, 로즈마리 이런 대표적인 식품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지방이 태워지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몸에 열도 나면서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많아야지 열이 나는데 근력을 키우는 근력운동, 단백질이 많은 음식, 헬스클럽에 가신다든지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하신다든지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게 되면 추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울증을 체크해 보시고 갑상선 기능을 체크해 보시고 빈혈을 체크해 보시고 내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주변 사람이 추위를 많이 타는데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식사 음식 조절, 식사는 자주 조금씩 자주 하루 3끼를 꾸준하게 드시고 규칙적으로 단백질 많이 드시고 열이 나는 향신료 음식을 많이 드시고 부지런하게 항상 운동하고 부지런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열이 나면서 겨울을 보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많이 움직이시고 근력운동 하시고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제를 보충을 해줘야지 우울증에도 좋고 빈혈에도 좋고 신진대사에도 좋고 위장관리, 위장병 관리를 좀 해주시고 보호장구를 좀 착용해 주셔야죠. 모자, 특히 머리가 추워서 머리에 혈액순환이 적게 되면은 특히나 시니어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머리 혈관을 보호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모자를 쓰시고 목도리 해주시고 장갑 외출할 때 착용해 주시고 내복을 항상 착용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이유와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